안녕하세요, 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네 가지 영역을 섭렵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구성을 끝낸다고 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값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연산자를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연산에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퍼다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제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파일 API에 대해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파일 입출력에 대한 것과 함께 콘솔 입출력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이제 이걸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연산자를 배우도록 하고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연산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방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우는 연산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주의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그리고 비트 연산자,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라든지 복합 대입 연산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산술 연산자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산술 연산자인데, 이제 대입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자, 이걸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기호가 좀 곱셈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곱셈에 대한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모양만 좀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나눗셈 연산인데,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나눗셈을 할 때 몫을 구하는 나눗셈, 나머지를 구하는 나눗셈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유의사항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값을 연산할 때는 같은 형식끼리 연산해야 돼요. 그 부분 잠깐 좀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모를 경우에는 소괄호 써야 된다는 부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몫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를 구하는 이 두 연산자가 있는데,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그 값을 연산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형식이 다른 것끼리는 연산하시면 안 돼요. 이 대입 연산도 연산인데, 만약에 바이트라고 하는 형식의 변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을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1은 여기에 들어간 녀석이잖아요. 그래요. 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정수형 변수에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2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저희가 변수의 형식이 다른데 그 값들을 다른 형식에다 넣는 작업 이거 원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값의 크기가 달라요. 위에서 보시면은 x는 바이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 공간에 1바이트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밑에서 보시면은 정수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인데 여기 바이트 공간의 값을 넣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공간이 크니까 들어갈 공간은 충분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손실될 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또 오류가 안 나죠? 근데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이럴 수 있는데, 예, 안 되는 건데, 이 번역기가 이것은 일단 공간의 크기에 맞춰서, 형식의 크기에 맞춰서 값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은 안 되는 건데, 여기 공간에 값을 넣을 때는 1이라는 값이 이 공간에 들어갈 때 그냥 허전하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나머지를 0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바이트 값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담을 때 형식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맞춰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번역기가 알아서 맞춰준 거지.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형식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변환되는 거 그냥 모르고 무심결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얘가 해주겠지. 알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정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정수형 변수, 인티저 변수죠. 4바이트 크기의 변수 x를 마련하고 거기다 1을 대입하려고 해요. 그럼 1은 4바이트 크기의 1이 됩니다. 근데 그 x 값을 이제 바이트에 담으려고 그래요. 이거 가능할까요? 아까 위에서 사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래도 뭐 손해밖에 없으니까 그게 늘려줬습니다. 근데 얘는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한 크기인데 들어쓰는 공간은 1바이트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넣을지 여기를 넣을지 여기를 넣을지 어떻게 해서든 뭐 잘라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러가 이건 오류가 있다고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컴파일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니까 1이라고 녀석은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갈 때 앞에 있는 건 다 0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다 잃어버려도 된다 라고 내가 판단이 서면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기한테. 야, 앞에 거 잃어버려도 되니까 바이트를 줄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잃어버려도 되니까 바이트 크기를 잘라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앞에다가 바이트란 형식을 밝히면 돼요. 그러면은 x란 녀석이 현재 4바이트인데 바이트 크기를 줄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은 x의 값을 바이트 형식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컴파일러가 묵시적으로 변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명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이트 크기 단위로 잘라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잘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번역기가 오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다른 것끼리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 저건 묵시적으로 된다 또는 내가 명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쓰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보시면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실수값이에요. 실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른 데다 담을 때는 같은 형식에다 담아야 되는데 또 다른 형식을 가져왔네요. 정수예요, 정수. 근데 크기는 같죠? 아, 크기는 같지만 그러면은 여기다 담을 수 있을까요? 비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가수 부분과 어쨌든 얘는 지수 부분과 가수 부분이 있는데 그 가수 부분에 소수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소수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게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습니다. 왜냐면 잃어버리는 부분이 어쨌든 0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잃어버리는 비트가 있으면은 이거 오류가 나요. 일단 여기서 그 소수점이 0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수점 날려먹고 정수 부분만 대입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x에서 소수점이 날라가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만 여기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형식이 뭐 실수와 이제 정수 또는 정수 중에서도 크기가 다른 것들을 서로 이제 대입을 할 때 그 날아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얘가 묵시적으로는 변화 안 해줍니다. 웬만하면 이제 변환이 돼요. 작은 값을 큰 그릇에 넣을 때 변환을 묵시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얘가 정수였고 얘가 실수였다고 하면은 뭐 정수 값을 실수에 담을 때 변환해줘요. 소수점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붙이는 거는 묵시적으로 변환해 주는데 떼어 먹는 거는 묵시적으로 안 해주고 나한테 오류를 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결정권자는 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때는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되면은 여러분들이 잘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변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명시적인 형식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산술 연산을 쓸 때 연산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은 3 빼기 4 곱하기 더하기 5 이렇게.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오랜만에 이제 수학식을 보는 분들은 이거 모르는 분들 계세요.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하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3 빼기 4부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곱셈을 하고 결과 가지고 덧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연산자가 이렇게 쭉 나열될 경우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보다 곱셈이나 나눗셈이 더 먼저 연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먼저 연산하고 그 결과가 8이 남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잠깐만 이쪽 곱셈 먼저 될까요? 아니면 나눗셈 먼저 될까요? 아리까리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안 선다고 하면은 조금은 소괄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순서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얘가 먼저 되긴 해요. 얘가 먼저 되긴 하는데 왜냐면 두 개가 곱셈이나 나눗셈은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먼저 나온 녀석이 먼저 연산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소괄호 사용해서 코드를 내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코드를 보고 뭘 먼저 연산할 것인가를 내가 의도하는 것을 먼저 밝혀주는 게 이제 혼선이 없을 수 있죠. 이렇게 써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나눗셈 연산이 있는데 이거는 몫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나머지 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몫을 구할 때 쓰는 거는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는 언제 쓰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나눗셈을 할 때 보시면 얘는 정수를 정수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는 몇일까요?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실수값과 실수값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0.0을 3.0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실수값을 실수값으로 나누면 결과도 실수값이 돼요. 그래서 3.33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정수값을 나눴기 때문에 결과는 딱 3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몫을 구하는 거예요. 정수를 이용해서 이 나눗셈을 쓰게 되면은 몫만 구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소수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두 개 다 실수 값이어야 되는데 약간의 꼼수 쓰게 되면은 여기는 정수죠. 실수입니다. 둘이 연산이 되면은 원래 오류가 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실수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 판단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얘를 실수값으로 바꿔줘요. 얘를 실수값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럼 10.0이 되겠죠? 그러면 3.0을 나누면 3.333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산할 때 원래 값이 같은 형식끼리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나누게 되면 의도적으로 얘를 실수로 바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면은 정수와 정수로 나눌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몫을 구하는 연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퍼센트로 나누게 되면은 얘를 나누고 나머지 값이 있어요. 보시면 나머지 값. 7 같은 경우를 이제
7을 2로 나누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몫이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나 있죠? 1이 나오는 거죠. 얘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그런 연산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언제 써먹지?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공간이 0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데이터를 뽑아 쓰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0번째, 3번째, 6번째, 9번째, 12번째 이걸 좀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뽑지라고 하면 이게 일련 번호 쭉 있으니까 이 일련 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것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거를 나머지 연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칸씩 나눠 쓰고 싶다. 3칸씩 점프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3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나눈 결과가 0인 것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약에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럼 4번씩 이렇게 0, 4, 8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어떤 규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할 경우에 이렇게 나머지 연산 쓰는데요. 이건 뒤에서 저희가 다루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봤는데요. 딱히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다만 이거를 응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응용하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연산자에서 괜히 고민할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예제를 달아보면서 그때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대입 연산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이 있구나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